4.2절의 정적분, 지난 시간 이어서 얘기할게요.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제 이 정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theorem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예제 1번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구간 0과 파이에서 자, 이렇게 생긴 값이 적분 기호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정적분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같이 볼게요. 정적분은 지금 이와 같이 표현된다라고 했었는데 간단히 우리 정적분을 정의하면 사실 뭐였나요? 어떤 구간 A와 B까지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 아래의 면적을 우리는 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 F가 양함수일 때, 즉 X축 위에 있을 때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적분은 우리가 A부터 B까지, 즉 X의 범위를 A부터 B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구부려서 즉 S자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쓰는 것처럼 이것을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인테그랄의 기호를 쓴 다음에 아래 끝에서 위 끝까지 범위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적어주면 이것의 의미가 F 아래에 A와 B 사이의 면적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했었냐면 A와 B 사이를 n등분을 한 다음에 n등분 했을 때 직사각형들을 모조리 더한 것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직사각형들의 합이 정확히 FR의 면적과 최대한 근사하게 되려면 그 등분, n등분을 무수히 많이 해주면 훨씬 더 면적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훨씬 많이 나눈다는 그 의미를 극한이라는 기호로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기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뭐였죠? 델타 x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였고 f의 값, 함수 값이 결국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직사각형 하나의 면적인데 우린 직사각형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등분한 여러 개를 다 더해야 되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이 결국 이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우리 기호로 앞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약속을 이용해서 예제 1번을 표현해 봅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기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쓰는 거고요. 0과 파이에서 구간을 줬으니까 0부터 파이까지 라고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뭔가요? f의 값이었죠. 세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델타 x는 가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그래서 델타 x는 dx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세로는 함수의 값이잖아요. 직사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는 우리가 함수값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아 이게 함수구나. 그래서 자 xi의 세제곱 더하기 xi 곱하기 sin xi라고 했는데 여기 i라고 하는 인덱스의 의미는 뭐였냐면 직사각형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x1, x2, x3과 같이 여기 각각을 이렇게 넘버링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i라고 하는 인덱스를 붙였고 1부터 n까지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수로 만들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x의 sin x.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0부터 파이라고 하는 x의 구간 내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 싶은 거였고요. 이걸 찾기 위해서 0과 파이 사이를 n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x1이라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직사각형 자, 요 직사각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로 길이인 델타 x와 세로 길이인 x1에서의 함수값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주르륵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dx의 의미가 델타 x당 근사하는 값인데 델타 x는 가로, 세로 길이가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런 함수에 대한 적분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던 거고요. 뭐 계산을 실제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시그마 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우리가 유용한 적분 계산들인데요. 지금 요 i에 대해서 시그마 합으로 표현된 거 이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i는 1부터 10까지 i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1 더하기 하나씩 i를 증가시키면서 10까지 더해라 라는 뜻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10까지 하면 55잖아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n의 값, 맨 위에 있는 값 10 곱하기 n 더하기 1, 11 해서 55가 나오는 것.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이용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이런 이런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적분 계산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뒤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i 제곱에 대한 것도 더하면 이렇게 식을 구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는 1부터 10까지 i 제곱의 값은 얼마니? 라고 하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언제까지? 10의 제곱까지. 이걸 쭈르륵 계산기로 계산하지 말고 요 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세제곱도 마찬가지.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제 2번 봅시다. 자, i라고 하는 값이 0부터 3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에 대한 정적분이라고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사실 아직 이거 계산하는 방법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A번에 보시면 오른쪽 끝점을 표본점, 즉 샘플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n이 6일 때 리만 합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이거 우리 샘플 포인트 앞에서 얘기했는데 샘플 포인트가 뭔지 한번 예제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0부터 3까지 범위가 있어요. x값, y값, 자, 0부터 3까지. 그런데 그것을 n을 6으로 해서 즉 0부터 3까지 6등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1, 2, 3 또 반씩. 그러면 6등분이 됐죠. 0부터 3까지. 그리고 함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예요. 그러면 대충 그려봅시다.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1일 때는 얼마죠?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죠. 어쨌든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뭐냐면 함수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 함수를 그려야지 맞지만 그냥 fx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 정의가 뭐였냐면 0부터 3까지 이 곡선 아래 면적을 찾는 게 목적인데 일단 6등분을 합시다. 그런데 샘플 포인트, 즉 표본점을 오른쪽 끝점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등분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요 끝점을 이 함수랑 만나게끔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란 뜻이에요. 즉, 이 두 번째 점도 보시면 여기에서 이 함수랑 만나게 해서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즉 직사각형의 높이가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등분에서 오른쪽이 기준이 되게끔 그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왼쪽 끝점을 표본점으로 한다라는 뜻은 뭐가 될까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함수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자, 6등분을 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합을 찾을 건데 일단 이렇게 등분합시다. 그 다음에 왼쪽 끝점을 표본점으로 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 점이 기준이 돼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는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자, 그러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랑 왼쪽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높이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표본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등분을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어디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오른쪽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럼 일단 델타 x는 얼마가 된다?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니까 0부터 3까지를 6등분한 거죠. 즉 3에서 0 뺀 것을 6등분하니까 0.5만큼씩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점을 xi 스타라고 한다면 이 xi 스타는 i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부터 6까지겠죠. 6등분 했으니까. 즉 오른쪽 끝점의 위치를 하나씩 써보면 이 점의 이름은 x1의 스타가 되는 거고 이 점이 x2의 스타가 되는 거고 즉 F에 들어갈 직사각형의 높이에 들어갈 점의 이름을 이렇게 써준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x4의 스타, 여기는 x5의 스타, 여기가 x6의 스타 이렇게 그죠? 그래서 xi 스타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반화했을 때 xi 스타는 0.5죠 위치가 x2의 스타가 1이고 x3의 스타는 1.5고 x4 스타가 2고 x5 스타가 2.5고 x6의 스타가 3이죠. 그래서 2분의 i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맞죠? i가 1일 때는 2분의 1, i가 2면 1, 3이면 1.5, 4면은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리만 합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고 리만 합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리만 썸 여기 정의한 거 보이시죠? 리만 썸은 극한식을 뺀 나머지 즉 직사각형들의 합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합을 찾으면 리만 썸 R이라고 쓸게요. 자, 가로 길이 0.5, 2분의 1 곱하기 세로 길이.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다? 가로 길이 2분의 1 곱하기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2분의 i, 2분의 1에 대한 함수의 값이니까 뭐가 되나요?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직사각형. 요 녀석은 어떻게 구해요? 가로 길이 2분의 1 곱하기 세로 길이 언제? x2의 스타에서의 높이니까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사각형은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가로 길이 2분의 1 곱하기 세로 길이 1.5에 대해서 x값에다가 요 식에다 넣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함수에 지금 이 fx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1.5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5.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직사각형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분의 1로 묶어서 써주면 결국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0.5에서의 함수값. 이것의 의미는 1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어디까지? x6의 스타인 3까지. f3에서의 값까지. 그래서 총 6개를 주르륵 더해서 2분의 1을 하면 전체 직사각형의 합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리만 썸, 리만 합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조금 복잡은 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B번에 i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아래 중점 법칙을 봅시다. 더 미드포인트 룰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자,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점인데 무슨 중점이냐?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예제에서처럼 샘플 포인트를 지금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샘플 포인트를 중점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직사각형에 대해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찾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그림을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fx가 있다. 그리고 0부터 3까지 6등분 할 거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6등분을 해요. 근데 중점 법칙은 뭐냐면 이 한마디에 중점, 중간에 있는 점, 즉 0부터 여기가 0.5니까 딱 중심은 0.025가 되는 거잖아요. 이 0.025에서의 높이를 이 fx랑 만나게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함수의 높이를 즉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게끔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이 사이에서 요 중간점을 찾아서 중간점에서의 이 만나는 점을 높이로 하게끔 직사각형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1과 1.5 사이에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에서의 높이로 직사각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중점 법칙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f라고 하는 함수 아래의 면적, a부터 b까지의 면적을 찾는 방법인데 지금 등호가 아닌 것은 지금 이것은 이제 근사한다는 뜻이죠. 근사값이란 뜻인데 왜냐하면 자 등호가 되려면 우리 여기다가 뭐 붙이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그쵸 극한을 취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등호로 바뀌는 거고 지금은 리만 썸만 있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 이것은 근사값에 불과한 거죠. 정확하게 이 값이랑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 법칙은 이렇게 중점에 해당하는 함수의 값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거고 이 델타 x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델타 x는 그래서 끝점과 끝점을 빼서 n등분하면 그게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i의 바라고 하는 것은 중점을 의미하는데 중점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x의 1이라고 하고 여기를 x의 2라고 하면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 중간점이 되겠죠? 그래서 x의 i-1과 xi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xi의 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일반화한 거죠. 하나 작은 거에서 하나 큰 거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다. 그게 중점이다라는 뜻이고 그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세로 길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고 가로 길이는 델타 x다. 그래서 둘을 곱해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이 곡선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이 된다. 어떻게 세웠을 때?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죠? 자, 이게 이제 중점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자, A번부터 보시면 0과 1 사이에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의 적분을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A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정적분 표현할 때 아래 끝에서 위 끝까지 함수에 대한 면적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의 의미가 뭐였냐면 0부터 1까지 이 함수 f가 있어서 그 아래에 있는 면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fx의 값이 이만큼이래요.
자, fx를 y라고 했을 때 그 y가 지금 루트 1-x 제곱이래요. 그러면 이 값을 일단 제곱을 양변해 봅시다. y제곱은 1-x 제곱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식에서 보시면 0과 1 사이 그리고 함수 아래의 면적. 그러면 지금 빗금친 영역이 이 식으로 표현된 거 맞나요? 그쵸? 자, 왜냐하면 이 원은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식을 y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1-x 제곱이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 제곱이 돼요. 그 얘기는 y라는 값이 하나는 루트 1-x 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x 제곱인데 그러면 y 값이 양수인 것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그쵸? 그림상으로 x축, y축이라 보면 y 값이 위쪽에 있는 이게 지금 이 값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거 y 값이 마이너스란 뜻은 x축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결국 요만큼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식이 보면 루트 1-x 제곱이니까 분홍색 영역에 있는 범위인데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이 범위에 있는 면적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걸 아직 모르지만 물론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식을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하면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의 원의 4분의 1조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파이에서 나누기 4를 하면 이 4등분된 원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A번의 값이 4분의 파이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이제 중점 법칙, 앞에서 설명한 중점 법칙을 써서 1부터 2까지의 x분의 1의 근사값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건 지우고 여기다가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1부터 2까지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적분값의 근사값을 중점 법칙으로 계산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요 그래프예요. 맞죠? 1부터 2까지니까 지금 x와 y가 이루는 평면에서 1사분면에서만 관찰을 할게요. 자, 1과 2 사이에서 몇 등분해라? n이 5일 때란 뜻은 1과 2 사이를 5등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과 2 사이를 이렇게 5등분을 했어요. 근데 중점 법칙을 쓰려면 직사각형을 세울 때 우리가 등분한 상태에서 직사각형을 중점에서의 값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게 이렇게 쌓아주란 뜻이에요. 중점이 높이가 될 수 있게. 중점이 높이가 될 수 있게. 중점이 높이가 될 수 있게. 중점이 높이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 직사각형의 합을 구하면 이 곡선 아래의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근사값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값을 찾아봅시다. 5개만 더하면 되네요. 자, 가로 길이는 얼마? 1부터 2까지를 5등분했으니까 2 빼기 1을 5등분하면 0.2인가요? 그래서 가로 길이는 0.2.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얼마인가요? 중점을 찾아주면 자, 여기가 1.2, 1.4, 1.6, 1.8인 거 알 수 있고 중점이라 하면 1과 1.1 중점이니까 1.1이죠. 즉 1과 1.1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1.1이죠. 그 다음에 중점은 1.3이에요. 그 다음 중점은 1.59, 그 다음 중점은 1.7, 그 다음은 1.9. 즉 이러한 중점들이 결국엔 중심이 돼서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에서의 높이 값을 찾아주면 얼마예요? f의 1.1이니까 1.1을 x에다 집어넣으면 1.1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인 0.2에다가 세로 길이인 1.1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 0.2에 세로 길이인 1.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높이는 이 함수가 결정을 하니까 1.3분의 1.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 0.2에 세로 1.5에 대한 높이값. 1.5분의 1. 그 다음 네 번째 직사각형은 0.2 곱하기 1.7분의 1.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가로 0.2에 세로 길이 1.9분의 1.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 값에 대한 근사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이 계산기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0.691908 정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 그 아래에 있는 적분의 성질 한번 같이 봅시다. 성질을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A부터 B까지 함수의 적분값.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B하고 A예요. 자, 성질이 뭐냐면 아래 끝과 위 끝을 지금 바꿨어요. 바꿨을 때 이 두식이 같아지려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즉 상한과 하한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1배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A부터 A까지 동일한 구간에서 적분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fx가 이렇게 있는데 A부터 A까지 적분이다. 그럼 면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인 거예요. 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2번에 보시면 A부터 B까지 C라고 하는 상수값의 적분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이것의 의미. A부터 B까지 C의 적분. 이게 지금 함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함수가 이렇게 C인 거예요. 근데 A와 B가 뭔진 모르겠으나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C라고 하는 함수 아래의 면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럼 그 면적이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C가 지금 상수함수라서 X축에 평행할 테니까.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C고 가로 길이는 B-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길이 B-A에다가 세로 높이 C를 곱해주면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서 2번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A부터 B까지 K와 L이 어떤 상수라고 했을 때 K와 L은 any constant 라고 한다면 상수 곱하기 F, 상수 곱하기 G를 했을 때 그것의 결과는 상수는 밖으로 빼고 F의 적분, 상수 밖으로 빼고 G의 적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번. 4번은 fx의 a부터 c까지 적분은 사실상 뭘까요? a부터 c까지 fr의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c부터 b까지 f의 적분을 한다면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범위를 보시면 a부터 c까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있어요. 그럼 면적이 지금 이 범위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A부터 B까지. 그리고 fx는 뭔진 모르겠는데 fx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엔 이것의 의미는 A부터 C까지 요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f의 적분은 면적으로 봤을 때 C부터 B까지 요 면적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A부터 B까지
F의 면적, 아래의 면적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로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분의 성질 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은 봤고 지금 설명한 부분이 요 그림이에요. A부터 C까지 하고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 면적이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만약에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뜻이에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에 함수가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x가 a와 b 사이에 있다면 그것의 적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뜻일까요? a와 b가 어쨌든 이렇게 a와 b 사이라고 한다면 fx의 적분값 면적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당연한 결과예요. 즉 넓이도 양수가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가 fx가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똑같이 면적,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면적으로 보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x축 아래쪽은 음수로 얘기를 하고 위쪽은 양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넓이라서 일단 음수인 게 이상한데요 할 수 있지만 x축을 기준으로 하면 이 부분은 음수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은 f와 g의 함수가 f가 언제나 클 때 a와 b 사이에서 그러면 적분의 결과도 f를 적분한 것이 더 크다. 자, 이거는 또 당연한 얘기죠. 왜 당연하냐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당연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f가 g보다 크다고 했어요. f가 항상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g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겠죠? 대략 그렸을 때. 그 다음에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 사이에서 항상 f가 더 크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그러면 면적을 생각했을 때 곡선 아래의 면적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면적도 역시 f가 있는 곳이 더 크죠? 파란색 빗금 치는 영역이 더 크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더 적분값이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등호도 있기 때문에 면적도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번까지 정리됐고 7번은 자, M과 라지 M 사이의 F에 대해서 A와 B 사이에서만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중간에 있는 A부터 B까지 F의 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과 이것 사이 정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의 바운더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보면 그림에서 fx가 이런 모양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f의 a부터 b 사이에서 즉 패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때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발생했죠. 최대값 m.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했어요. 스몰 m. 자, 그러면 지금 보듯이 fx의 a부터 b까지의 적분은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되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면적은 지금 색칠한 부분보다는 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색칠한 범위를 잘 보시면 곡선 아래 면적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의 면적보다는 크고 지금 전체를 색칠한 이 직사각형 면적보다는 이 빗금친 영역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면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자,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지금 빗금친 영역보다는 큰 거 확실하죠? 근데 이 빗금친 영역은 직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M, 직사각형의 곱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고, 그것보다는 이 값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높이가 얼마가 됐어요? 라지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를 하면 이렇게 큰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적보다는 이만큼이 빠지니까 요 면적,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보다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제 4번 같은 경우에 이 7번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루트 x의 1부터 4까지의 적분값의 추정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루트 x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봅시다. 우리 이거 무리함수에서 다뤘었죠? 그리고 1부터 4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럼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고 4일 때는 2인 것도 알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1부터 4까지 곡선 아래의 면적. 이 빨간색 빗금이 바로 이 값을 의미한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는데, 그렇다면 추정을 한번 해보자. 자, 위에 설명한 그대로. 자, 요 직사각형 보이시나요? 1부터 4까지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1인 거 여러분 눈에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최대값은 2인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랗게 빗금친 영역이 빨간색 빗금보단 작죠? 그래서 작은 거 먼저 계산하면 3 곱하기 1 직사각형 3. 그거보다는 내가 찾으려는 이 적분값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이 적분값보다 더 큰 값은 뭘까요? 이 범위 내에서? 그쵸. 최대값 2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 직사각형인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인 6. 그래서 이것의 범위는 3부터 6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이라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2절의 정적분 같이 연습을 했고, 앞에서 소개했던 이 적분 계산할 때 쓰는 요 식들 있죠?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이제 넓이랑 관련된 적분 연습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개념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적분도 복잡한 적분 말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선별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4.2절까지 하고 뒷부분은 이제 몇 장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적분하고 우리 적분까지 해서 이제 기말고사 보면 될 것 같아요.